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갤럭시 S20 플러스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카메라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풀프레임 카메라랑 이거랑 찍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갤럭시 울트라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갤럭시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를 선택을 한 이유가 확실히 울트라가 센서도 크고 뭐 이렇게 카메라 성능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 약간 자동 초점 있잖아요. 초점을 맞추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잘 안 맞는 그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플러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울트라랑 플러스를 둘 다 봤었을 때,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큰 차이가 사진이, 그러니까 스펙만큼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은 20 플러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 20 플러스랑 같이 비교를 해볼 카메라는 제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카메라인데 소니 알파 7R, 이걸로 한번 촬영을 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자, 일단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요. 위에 보시면은 요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걸 누르시면은 여기에 64메가bp, 64메가가 떠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08메가가 뜨는데 64메가 고해상도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서 저장 옵션이 있거든요. 저장 옵션에서 로우 파일 저장이 있어요. 로우 파일 저장을 하시면은 JPG 외에도 로우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카메라에 있는 것보다 컴퓨터를 열어봤을 때 더 고화질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까지 켜놓고 나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명까지 켜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2초 정도로 맞춰놓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자, 그리고 이 카메라로도 한번 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결과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컴퓨터로 사진 파일들을 가져왔고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로우 파일로 찍을 때는 그냥 찍으면 안 되고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아까 그거 촬영한 다음에 로우 파일이 왜 안 보이지 했더니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해야지만 로우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마지막 거가 제 소니 걸로 찍은 그 로우 파일이고요. 이 갤럭시에서 찍은 건 로우 파일로 저장이 아니라 DNG 파일로 저장이 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JPG인데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냥 JPG 파일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일도 아마 꽤 크기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속성을 보면은 픽셀이 3024 곱하기 4032 픽셀입니다. 이러면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64, 그러니까 6400 픽셀이 나오는 6400만 픽셀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포토샵에서 한번 봐서 뭐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웹에 올리는 정도는 전혀 뭐 무리가 없어 보이고, 확대를 했을 때, 자, 이 정도 확대를 했을 때 이 정도 품질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파일에서 DNG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DNG 파일은 로우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열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카메라상에선 좀 어두워 보여가지고 밝기를 좀 올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찍은 건데 이 로우 파일은 좀 많이 밝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출을 인위적으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 노출에서 이미지를 열어보고요. 자, 아까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들어갔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죠. 자, 요게 JPG였었고요. 요게 지금 같은 거에서 DNG 파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카메라를 쓴 게 아니라 똑같은 지금 갤럭시 S20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로 찍은 거예요. 울트라도 제가 DNG 파일을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열어본 거는 아니니까 그거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핸드폰 상에서 화면상에서 보는 것만 차이를 봤었거든요. 거기서는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한 거는 울트라랑 플러스도 차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자, 요게 지금 DNG 파일이고요. 요게 JPG 파일입니다. 굉장한 화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핸드폰들도 로우 파일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핸드폰 카메라로도 꽤 괜찮은 품질의 사진들을 좀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소니 7 알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만 밝게 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거의 비슷한 비율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석대를 좀 한 이 정도면 비슷하죠? 비슷한데 확실하게 소니 이 풀프레임 카메라가 훨씬 더 선명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소니 풀프레임으로 찍은 카메라고요. 그리고 얘가 갤럭시 S20 플러스 그냥 JPG로 찍은 거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갤럭시 S20 플러스 그냥 로우 파일로 찍은 겁니다. 화질 순으로 보면은 소니 풀프레임, 그 다음에 핸드폰 로우 파일, 그리고 JPG 파일, 이 정도 순위 되겠죠. 단순하게 파일 크기만 보더라도 JPG 파일은 이게 2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뭐 화소수는 6400만 픽셀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2메가밖에 안 되고, 이 D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파일이 아까 DNG 파일보다 파일 크기도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아무래도 내부에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겠죠. 자,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색감은 어느 정도인지. 색감은 제가 크게 건들지 않았는데 색감은 약간 조금 더 아무래도 여기에 색여 경력이 많지 않아서 좀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이쪽 로우 파일이랑 봤을 때 보면은, 제가 편집을 할 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좀 밝은데 이쪽은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밝기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진실된 현장의 상황을 더 확실하게 담아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갤럭시로 찍은 거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해서 여기랑 여기랑 흰색 색깔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러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큰 작품 같은 경우에 균일하게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괜찮게 찍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정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퀄리티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잘 찍었으면 더 잘 찍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혹시라도 흔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노출이 조금 심하게 되는 감이 있긴 합니다. 노출은 조절을 안 하고 찍으면 될 것 같고, 뭐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꽤 큰 작품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품질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포트폴리오 용도나 그런 걸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올리는 거는 JPG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출력물을 하거나 굉장히 고품질의 그런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쪽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온 감이 있네요. 그렇지만 한 요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자, 요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이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요 정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 큰 차이죠. 그렇지만 그냥 이 작품이 어느 정도구나 대충 보는 정도로 찍을 때는 어느 정도는 활용이 가능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작에 비해서 센서 크기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 작품을, 요즘에 작품 사진을 빨리 찍어서 보내주세요 할 때 내가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보낼 정도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성능이 그래도 워낙 괜찮아져서 이 부분은 선명도가 더 있네요. 자,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풀프레임 카메라거든요. 그리고 요게 핸드폰 DNG 파일인데, 물론 이쪽이 조금 더 괜찮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조금 날라간 거죠, 요 파일은. 근데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선명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활용하기에는 핸드폰 카메라가 이 정도까지의 성능이 따라왔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풀프레임 카메라가 비싸기도 하고 장만해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핸드폰 스펙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정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핸드폰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 색깔의 뭐랄까 좀 정확도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물론 지금 요 카메라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왜곡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활용을 꽤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S20 울트라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울트라의 초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S20 플러스로 오늘 기기 변경을 했는데요. 이걸로 했었을 때 좀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용도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출력 용도라든지 아주 고사양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물로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정도로 고해상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로 쓰는 용도 정도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한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크기로 봤었을 때는 요 로우 파일이랑 요 DNG 파일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싶은 느낌도 있어요. 네. 아무튼 핸드폰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JPG 파일은 좀 이렇게 봐도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사진을 활용을 하시려면은 꼭 로우 파일로 찍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작가분들에게 또 이게 뭐 핸드폰을 바꾸면은 좀 다른 거에 대한 카메라의 부담을 덜 수도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